오늘은 5번 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쭉 내려가는데 151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영상은 57강부터 쭉 있어요. 쭉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법은 별로 안 바뀌었으니까 쭉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갑니다. 390강을 보니까 주임법, 상임법 줄여서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이제 썸네일이 보이네요.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좀 더 집에서 좀 보시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봅니다. 6번 봅니다. 6번. 6번에 보면은 제목이 뭐있죠? 146강. 이것도 모르면은 공인중개사라고 말하지 마라 했는데 처음에는 이래 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간판을 내려라. 이래 했는데 너무 좀 억센 같아요. 역시 경상도 사람들이 좀 억세구나 하다 싶어서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간판 내려서는 안 했어요. 자, 봅니다. 진해구 석동이 이 겸해 옵니다. 18에 1550. 18에 1551. 주임법을 왜 배워야 되느냐?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한 10%만 경매를 조금 알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찌 돈을 버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잘 지키고 있는가. 자, 진해구 석동에 경매가 옵니다. 진해구 석동에 경매가 이렇게 걸린 주택이 나왔죠. 나와갖고 이제 낙찰이 적당히 64% 됐어요. 이런 이제 석동에 이런 건물입니다. 그죠?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 나와가지고 낙찰되는데 임차인이 많습니다. 쭉 보다시피 많죠, 그죠? 많은데 10명의 이런 임차인이 한 5억 정도, 5억 7,500이 막 접근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출은 또 새마을 금고도 대출은 되어 있고 막 두 건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있는데 이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당표를 보면은 우리 경매는 예상 배당표가 있죠. 예상 배당표가 있는데 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몇 명 가져가고 확정일자고 임차인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꽝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임차인 잘 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을 보면은 특히 이 사람들. 자, 이 사람은 또 잘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배당이 왜 없을까? 10원도 안 받고 소액보증금도 못 받고 이랬을까, 이 사람. 4,500인데. 자, 잘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소액보증을 받아가야 되는데 자, 이거 봅니다. 2012년 9월 28일 소액보증금은 첫 은행의 설정을 보통 기준합니다. 그럼 이날 기준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자, 그러면은 여기 임대차보호법에 2012년 9월 28일 날 12년 요때네. 요때죠, 요때. 2012년. 요때에 그 밖의 지역은 얼마나야 소액보증을 주느냐? 얼마 줍니까, 지금? 4천만 원이야 1,400을 주는데, 집주인이 와서, 요 집주인이 와서 뭐를 하냐면은, 소유자가 와서, 자, 내가 소유자인데, 여기에 설정은 조금 때가 있지만은, 요 임대를 좀 놔주세요. 임대. 사면서 대출 조금 빌렸습니다. 임대 놔달라. 그래서 보통 5천만 원 달라, 5천만. 5천만 원에 월세 놔달라. 그럼 5천만 원에 들어온 사람은 받을 수 있을까 모를까? 특히 이 사람들. 아까 얼마였죠, 지금? 응? 자, 다시요. 2013년 4월 1일. 자, 위험입니다. 2013년 4월 1일. 임대차 법 보니까 2013년 4월 1일. 자, 요때죠? 그 밖이죠. 얼마죠? 4천만 원에 1,400이죠. 그러면은, 경매 좀 빼앗으면은, 이렇게 합시다. 4,500을 예로 5천에 달라고 하면은 4천만 원에 월세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바꾸면은 다 1,400을 받아요. 4천만 원 하면 되는데 월세 뺄 부담이 없으니까 월세는 뭐 우리 주임법에서는 생략하는 거죠. 그럼 4천만 원 하면은 1,400 받는데 그 사람 주인 말대로 5천 원 하자는 게 전부 다 5천 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4천만 원 하면 1,400을 받는데 5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4,500억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당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알겠죠? 만약에 4천만 원 했으면 얼마입니까?
1400씩 소액 보증금 받는 거죠. 받으면은 그나마 쫓겨나가도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머리를 썼기 때문에 1400을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10원도 못 받아면 어찌 됩니까? 피곤하죠 적어도. 그러면 제한도 옵니다 보통. 네, 무부당 되는데 공인중개사 미워 죽겠다. 저거 우짬되나 저거 막 뚫이 팰 수도 없고. 그러면은 소송 걸면요 공인중개사가 30% 물어야 됩니다. 중개에 대한 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수문 권리의 공란이거든. 전세 일이 있다고 얘기 틈을 안 했다고. 거의 95%가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요게 무부당 요게 보전금의 30% 정도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은 다가구 주택의 주인 오면은 건물 등기부를 보고 요 설정을 딱 보고 설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조균표 있죠? 조균표를 미리 딱 준비해 가지고 갖다 놨고 등기부를 보고 설정이 그때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4천만 원에 1,400이 이렇게 소액 받으고 있으니까 4천만 원에 월세 합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경매를 배당 절차를 모르니까 5천 하자 하면 5천 하자 건대로 4,500하면 4,500 아시겠죠? 그럼 10원 못 받나. 역으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서울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등기부를 보고 따져야 됩니다. 그죠? 따져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안 따지고 하면은 10원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김해시 대성동도 마찬가지. 요것도 보면은 이제 뒤에 넘어갑니다. 은행 설정이 제가 찾아보니까 감전 새마을금고가 2014년 4월 달에 들어. 그러면은 2014년 4월 달이니까 이때 주인법을 보면은 여기에 4,500에 1,500입니다. 4,500, 1,500인데 요것도 보면 전부 다 5천 났어. 18에 15280. 18에 15280. 그래서 공인중개사 경매에 배워야 되는 거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겠죠. 자, 봅니다. 대성동에 이게 다가구 원룸인데, 김해에, 원룸에, 이게 이제 원룸에 전세를 좀 놔달래. 집주인이 와서. 그러면은 뭐 봐야 됩니까? 나는. 이런 세입자들이 앞으로 있을 건데, 뭐부터 봐야 됩니까? 중개사는. 요거 봐야 돼, 요거. 요걸 딱 봐야 돼. 감전 새마을고 대출이 있네요. 이라고, 요때에, 2014년 4월 16일에 임대차 보호법에 우질이 않는가? 2014년 4월 16일. 이때네. 요때네. 그럼 그 밖에 지역에는 4,500에 1,500이니까, 이거는 1,500이니까, 그러면은 집주인이 전세 놔달라고 할 때 5,000에 달라고 하면 어찌 됩니까? 4,500에 월세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요 전세를 전부 다 5,000에 놔니까 10원도 못 받는 거예요. 아까 4,500 했으면 얼마 받습니까? 1,500 받죠, 1,500. 그죠? 받는데, 5,000을 이렇게 탁 놨으니까 10원도 못 받고, 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나가면서. 중개준 앞에 중개소랑 사무실 와서 뭐랍니까? 야, 니 간판 내려! 그래, 안 하겠어요. 이것도 하나 모르고 4,500에 하면은 내가 1,500을 담은 받아하고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냥 5,000 했고, 그것도 세입자가 있다 또소도 안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전세 받아먹은 거 있죠. 전세 계약서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또 공제증서. 세 가지가 있죠. 있는데,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수문 권리에 이 세입자를 기입을 안 했어요. 공란을 싹 해놨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집, 햇빛 잘 들어줘. 이래갖고만 계약서 씁시다. 이래갖고 돈을 다 받아 준 겁니다. 거의 10원은 못 받는 거죠. 1,5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가구 주택 들어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들도 이제 그거를 아시고 낙찰을 중개를 해야 되겠다. 5,000을 받으면 안 되고, 그죠? 4,500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5,000을 해놨기 10원은 못 받는 겁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간판 내리지 마시고 공부 좀 하셔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 우리 7번보다 7번. 7번에 보면은, 자, 우리 옥션을 보면 경매는 예상배당표인데 공매는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은 경매는 쉬워요. 경매는 이 다가구 놓다 하면은 막
예상 배당표에서 대강 압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저 인수가 얼마고, 소액보증 누가 받고, 못 받고, 아이고, 저거 10명 다 못 받아가네, 10명 다 받아가네, 그거 이제 감각을 가지는데, 그러면은 공매는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공매에 찾을 안 그러면 못 찾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한번 봅니다. 이게 청원고입니다. 청원고. 이 물건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봅니다. 21에 57809. 그죠? 21에 57809. 57809를 봅니다. 자, 청원구에 이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가. 다가구 원룸이 땅이 한 97평에 있습니다. 집이 뭐 좋죠, 그죠? 이렇게 큰 집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11억짜리가 4억 6,300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이거 좋네. 상업지역이네. 그죠? 상업지역에 지금 다가구가 좀 쭉 있습니다. 그죠? 몇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우측 상단을 보니까 14가구까지 들어가도 위반 건축물만 들어가있죠. 좋습니다. 상태는 좋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도 2006년도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2009도 쭉 있네요. 2, 3, 4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써놨는데, 또 임차도 많구나. 그죠? 여기 한 7명 해놨는데, 일단 임차 보증금이 한 5억 8,800에 40만원. 거의 한 6억 정도 전세가 나간 집인데, 자, 요 사람들, 내가 인수가 있고 얼마 배당이 되고 하는 뭐 보면 됩니까, 지금? 뭐 보면 돼요? 예상 배당표? 요거 보면 되죠? 요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요번에 낙찰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게 소액보증금 이렇게 1,700씩 쭉 주네, 그죠? 1,700씩 줄 사면 주고, 많이 주네.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은행이 어디 갔노? 은행이 없네. 그죠? 소액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빠릅니다. 소액보증금 1,700 이거는 너무 빨라요. 더 빠릅니다. 국세보다. 자, 은행이 지금 안 보이고 좌우전 그 다음 확정점이 쭉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배당이 다 됩니다. 거의 다 되고 안 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거 보니까네. 몇 명 한 두세 사람밖에 없네. 5천만 원 인수고. 자, 요런 거는 경매기 때문에 이렇게 상시하게 예상 배당표가 답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인수할 게 뭐냐. 인수할 게 5천만 원이구나. 그럼 낙찰 받으면은 마음속으로 내가 요거를 낙찰을 내로 5억에 받는다. 그럼 5억에 받으면 얼마 주고 사는 택이 됩니까, 이거? 5억 받으면은 5억 5천에 산다 말이야. 5억 5천에. 5억 5천 사고 11억짜리를 5억 5천 사서 나도 안정적으로 요 집에 오너가 돼가지고, 주인장이 돼가지고 일하죠. 세입자들 뭐랍니까? 주인마님 일하죠. 그럼 기본 대길이죠. 아파트 혼 살 때보다는 요게 11대 가구에 주인마님 쓰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냥 월세도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 맡기면 얼마 받습니까, 이거? 여기 받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주택연금은 뭐 작게 해도 한 10억, 11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내가 5억 5천에 사가지고 한 11억 정도, 연금을 받고, 월세도 공짜로, 무한대로 받고. 그럼 좋은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라서 이렇게 대응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게 이제 공매면은 또 심각합니다. 공매면은 낙찰이 잘 안 돼요. 모르니까. 예상배당표가 없으니까 막 주판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안 배운 사람은 깊게 안 된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공매에 인천의 계양구에 이렇게 공매가 나오더라. 물론 이제 팔리는데 이렇게 공매가 나오더라. 그죠? 이렇게 공매에서 보면은 이제 낙찰 박아야 되겠죠. 전체로 바꾸고 하면 나옵니다. 자, 공매에서 이제 계양구의 다가구 주택이 인천에 나왔는데 절반가 막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낙찰이 됩니다. 되는데 재산 명세를 보니까 여기도 이제 뭐 쭉 봅니다. 보면서 임차인이 이렇게 막 있어요. 1억 5천, 4,900, 4,500 있다. 그러면 공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많네, 그죠? 임차인이 많이 있네. 그죠? 많이 한 8, 9명 되네. 9명 되고, 뭐 세금도 이렇게 탁 표시지고, 조금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설정이 언제죠? 처음 설정. 공매는 요것도 읽어보면 됩니다. 요게 임차인이 많은데, 건저당을 먼저 아마 제일 빠르겠죠. 요 있네. 요거 설정. 2002년 3월 7일 날 설정을 해서,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는가 보면은,
5페이지 보시면은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위에 5페이지 위에 보면은 2002년 3월 7일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2002년 3월 7일 그럼 뭐 수도권 넣으면 되겠네요. 수도권에 아니다.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인천광역시 3,500이하야 1,400 받는다. 그런 거죠. 이런 표를 보고 찾아야 됩니다. 5페이지 보고. 자, 찾는데, 자, 예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기가 찾아갖고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배워야 된다. 알겠죠? 안 그러면은 못 받아요. 공매에서. 다가구 많이 나오죠. 보면은 이제 공매에도 주거용 건물의 다가구 주택. 공매에서 검색 이래 보니까 막 나오죠. 8개밖에 안 나오네. 8개. 자, 그러면 예로 천안에 있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은 화성시 이런 걸 낙찰 받으려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정도 아시고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8번에 주임법에 우리 보통 주택임자 보호법을 앞으로 말이 기니까 주임법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상가금리자 보호법은 상임법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임법 그죠? 주택 소유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습니다.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한도만 준다. 그래서 낙찰가가 낮아버리면요. 작으면은 임차인이 많아도 은행도 반 가져가고 임차인끼리도 반 갖고 나눠가라 이 말입니다. 2분의 1 정도. 자, 건저당권 설정일자 기준은 담보물건, 건저당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이제 설정 전입을 따져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며 가압류는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보니까 이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서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죠? 임차에 대해서 담보물건을 기존 설정인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배당을 자꾸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기존 설정된 거는 그대로 놔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수도권 중에서 과밀 억제권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 표시가 복잡해요. 수도권 중에서 여기 보면 있죠. 수도권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아까처럼 인천은 어디 내립니까? 인천은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네. 그럼 여 들어야 돼요. 위에 여러 들어야 돼요. 인천은 여 들어가네. 그죠? 일단 여 넣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중에 과밀 억제 권역인데 여기 보면 서울은 일단 빼고요. 서울은 빼고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뭐 강화군 이런 거 다 옹중을 빼고요. 그 다음 경기도 중에서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막 들어간다. 그건 좋은데, 자, 용인시는 어디 들어가면 용인시? 용인시가 과밀 억제 권역입니까? 아닙니까?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등등 용인시가 어디 됩니까? 용인시 빠졌죠? 그럼 용인시는 어디 됩니까? 자,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보면은 예로 중간쯤 보면요, 수도권 정비구역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고, 광역시 인천은 빼고, 인천은 우측으로 온 거, 광역시 중에서 우측으로 가고, 광역시, 예로 대구 광역시 이런 거다, 그죠? 대전 광역시 있고, 그러면 용인시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용인시는? 그 밖에 지역 갑니다. 그렇죠? 그 밖에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뭡니까? 이 소액보전금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 전산에서 착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가 아니면 경매는 쉬워요. 제가 경매를 배울 때는 거의 절반이 소액보증금 계산한다고 경매 예를 들어 50시간 그 뭐 절반은 그 시간 다 뺏겠습니다. 인수가 얼마고 소액보증금이 얼마 받고 설정 1번 설정이 언젠데 10년 뒤에 2번 설정이 10년 뒤에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뭐 하면은 맨날 그거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경매 수강하러 가보면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예상배당표 코 누르면 바로 높이죠. 경매는 팍 놓는데 공매는 안 놓는데, 그래서 기본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공매까지도 접근이 되고, 아, 경매도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고 나면 다 이제 외울 겁니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입니다. 9번. 자, 9번 봅니다. 9번에 보면은 위에 상가 건물 임대차, 9번을 먼저 보면 안 되겠네. 자, 페이지 5페이지 먼저 봅니다. 5페이지. 5페이지가 많이 씁니다. 이거 5페이지 여기 많이 쓰여요. 5페이지 여기를, 요거를 딱 복사를 해서 중개업소, 벽에다 딱 붙여놔야 되는데, 요거를 안 붙여놨고, 뭘 붙여놨습니까? 돈 받는 보수표 붙여놨죠. 그거는 잘 붙여놨는데, 이건 안 붙여놔요. 이거 붙여놔야 됩니다. 이거 붙여놔야 되고, 저 보면 있죠? 건축물 조경표 있죠, 저게. 뭐, 일종 일반은 뭐 지수다. 건축물 저 큰 표 하나 있죠, 오른쪽에. 저거 하고, 보수표 두 개는 다 붙여놨는데, 또, 뭐, 이거는 안 붙여놨어요. 이거를 붙여놔야 돼요. 붙여가지고, 누가 전세 놔둬라 하면은, 요거를 보고, 설정하고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세입자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얼마에 놔야 되겠구나. 그죠? 그건 따져야 됩니다. 근데 주택은, 월세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플러스가 안 되니까, 월세는 뭐 50만원 받고 100만원 받고,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보증금만 잘 따지면 되고, 그래서 그 구간별로 다 막 법이 바뀌면서 구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엊그제 또 바뀌었어요. 2023년 2월 20일.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요럴 때 창원은 얼마입니까, 지금? 그 밖에 지역엔 얼마입니까? 7,500만원 이하면은 2,500 주겠다. 자, 아시겠죠? 인사하면서요. 창원은 7,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2,500 준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구간이 한 10구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지. 그냥 무조건 그래야 틀린 이야기고. 자, 물어봅니다. 지금 3월 2일에 준공된 신축 다가오고 있어요. 자, 거기에 서울에 전세를 1억 7천 달러. 1억 7천. 서울에, 자, 다시요. 2023년 3월 2일에 신축이 된 서울에 다가오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내미를 전세를 줄라 하는데, 서울특별시에 줄라 하는데 전세를 1억 7천 준 사람이 있고, 바로 옆방에는 1억 6천 5백 줬어요. 1억 7천 준 사람은 소액보증금 받나 못 받나? 1억 6천 5백 준 사람은 5천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1억 6천 5백에 월세 50만 줬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월세는 안 따져.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는 신경 쓸 거 없고 보증금만 잘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전화 가서 원장님 전화 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원장님 전화 와요. 그래, 이제 뭐냐 하면 이겁니다. 2014년 이제 전화 왔는데, 딸내미가 서울에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전세를 막 주소 넣으려고 하는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또 더 나가서는 나중에 이제 시집 갈 때 보태려고 이제 미리 딱 떼난 거다. 한 1억 정도 떼놨는데, 그거를 전세를 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월세는 비싸도 안 되겠고, 전세를 한 1억 달라 하는데, 들어가도 되느냐?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뭐 물어야 됩니까? 자, 등기부 얼굴을 보세요. 설정이 몇일째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2014년, 자, 여보세요. 1월 1일 요거 잡으세요. 설정이, 1번 설정이 2014년 2월 1일 됐대요.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설정됐대요.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서울인데 1억을 달래요. 그럼 나 뭐렇게 해야 됩니까? 1억 주지 말고 9,5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주라. 3만 원을 주라. 그죠? 3만 원을 주라. 우리 1억이면 보통 월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30만 원 정도? 중개사 하시는 분. 보통 1억에 월세 보통 얼마 계산합니까? 한 30만 원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답이 없노. 1억에 100만 원 맞습니까? 월세를. 그래, 안 할걸? 자, 하여튼에 9,500만 원에 월세를 5만 원 주라. 쉽게 말해서. 자, 거리 주면은 나중에 뻥 터지면은 3,200만 원 받는 거죠. 1억 줬으면 3,200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닙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해도 여러분은 그 정도 얘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아시겠죠? 그거는 설정이 본게는 얼굴에 1번 설정에 신한은행 대출이 한 10억이 나왔는데, 집은 좋지만은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1일 막 이럴 때 설정한 거니까, 그거는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9,500만 원 이하라야 3,000을 준다. 그래서 1억 다 주지 말고
계약서에 전세 보증금 9,500, 월세 5만원. 이렇게 하면은 뻥 터져도 3,200원 건져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재수하면 다 듣습니다. 재수하면 다 됩니다. 재수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세요. 5페이지 제일 밑에. 건저당권 설정이 없는 강제 경매는 마지막 2023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배당한다. 건저당이 없을 때는요, 제일 마지막 거 요거를 기준합니다. 마지막 거. 건저당이 없는 경우 있죠. 없다가 뭐 강제경매 막 나라합의하고 경매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거를 기준한다. 건저당이 없는 거. 자, 그럼 상가 봅니다. 넘어왔습니다. 몇 페이지? 6페이지. 상가. 상가 건물인자 보호법, 줄여서 상인법은 적용 금액과 소액보증금 조건표가 있는데, 주택과 달리 상가는 상가 전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환산 보증금을 적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는요, 제일 위에 읽어봅니다.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 신청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매각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준다. 그래요. 옛날에 3분의 1 멈춰버렸어요. 2분의 1까지만 준다. 주택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환산보증금. 전세의 경우에 보증금을,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플러스 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한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상가보법은요, 2002년 11월 1일부터 프롬 돼갖고 쭉 뭐씩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에 2억 4천만 원 이하라야 되고요. 그러면은 요때 2022년 11월 1일에 설정이 만약에 10억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상가에 보호법을 받으라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 돼야 되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저 밑에 보면 지금은 2019년 4월 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은 얼마입니까? 지금 9억이야. 9억이하고 6,500만 원 이하면은 2,200을 받는다. 이해가시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커피점을 하려고 이제 전세를 주고 커피점을 하려고 본 게네 설정을 보니까 2015년도 설정, 2015년 서울에 가면 전세를 얼마 줘야 보호가 됩니까? 지금 얼마 줘야 됩니까? 지금 4억이야. 알겠죠? 근데 4억 1천만 원 주면은 그는 전세권 설정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해갖고 이렇게 보호받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4억 1천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소액은 6,500만 원 이하야 2,200 준다. 이 말입니다. 6,500만 원 이하야 2,200 준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조그마한 김밥집을 할 건데, 국수집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50만 달래요. 보증금 2천에 월세 50. 주면은 소액 보증금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월세 5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증금 2천에 월세가 50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합치면은. 월세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5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더하면 7천만 원. 그러면 6,500만 원 이하라야 되는데, 이게 이 표시없으면 다 전부 다 1이라야 돼요. 1이 가야 돼. 이렇게. 요거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이하로 가야 돼요. 이하로. 6,500이 초과돼 버리죠. 그러면 2,200은 안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한산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월세가 아주 셉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할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되고. 자, 넘어왔습니다. 그 정도 표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소액의, 상가의 소액 보증금 받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 하면은, 제일 밑에 보세요. 2019년 4월 달에 지금 상가가 저기 상남에 신축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우리 창호 같으면 그 밖의 지역이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라야 되고, 보증금이, 자, 약국에 지금 새로 신축된 빌딩이 있어요. 3월 1일에 신축 빌딩에 창원시에, 진주시에, 4억 주고 전세 들어가면 약국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옆에 국수집은 3천에 100만 원 캤는데
2천만 원에 20만 원 주면은 보호된다 안 된다? 2천만 원 20, 월세 20만 원. 4천만 되죠?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20이 뭐 곱하기 100이면은 20만 원 항상 2천만 원이라. 그럼 2천, 2천만 두 개 더하면 4천만 개, 3천만 원 초과하잖아 지금. 그러면 1천만 원 못 받는다 말. 이해가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실물을 사례를 갖고 안 하기 조금 헷갈린다, 죠? 그 사례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